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클의 정우재 프로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비거리 향상을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요. 자,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클럽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스윙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클럽 헤드에 로프트가 있는데요. 이 로프트 각에 따라서 공의 출발 각도라 그러죠. 발사각의 차이가 많이 생기는데요. 일정 거리에 일정 헤드 스피드에 따른 비례한 자기의 적정 로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 선수들은 8.5도 내지는 9.5도를 사용하고 있고, 뭐 요즘은 클럽들이 다 잘 나와서 이 로프트를 조정해서 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클럽으로도 로프트를 뭐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적정한 로프트를 가지는 게 좋은데,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는 공을 잘 많이 못 띄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로들이 9.5도를 사용하니까 나도 9.5도를 사용하겠다 해서 이렇게 9.5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자신의 헤드 스피드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그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로프트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좀 더 좋고요. 그리고 반대로 헤드 스피드가 좀 나면은 이제 높은 로프트보단 낮은 로프트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피팅샵에 가서 뭐 스윙 분석이랑 이런 걸 해보시면은 찾아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알맞은 샤프트 강도를 사용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샤프트의 강도가 굉장히 많죠. L, R, 그리고 SR, S, 그리고 X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L은 레이디, 여성용 샤프트를 뜻하고요. R은 이제 레귤러, 그리고 SR은 스티프, 레귤러, 중간 정도라는 거죠. 스티프는, S는 이제 스티프, 그리고 X는 엑스트라 스티프를 뜻하는데요. 자신한테 맞는 샤프트의 강도를 사용해 줘야 돼요. 샤프트의 강도가 강하면은 슬라이스가 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소 뻣뻣해서 오히려 공이 덜 비거리 손실이 좀 생겨요. 그리고 비교적 약한 샤프트에 비해서 이제 관용성이라 그러죠. 이제 방향성은 굉장히 좋아지는데 비거리의 손실은 클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이제 헤드 스피드가 많이 나시는 분들이 샤프트를 약한 걸 쓰면요, 오히려 훅이 날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훅이 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제 방향성도 좀 안 좋아지고, 비거리의 손실도 큰 거죠. 적당한 나의 이 샤프트의 강도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로프트가 있었는데, 로프트는 이제 공의 탄도를 결정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샤프트에도 킥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클럽 샤프트가 이제 휘는 지점을 뜻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밑에가 더 많이 휘게 만들어진 게 있고, 중간, 그리고 중간이랑 아래 정도, 뭐 요 정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아래가 휘면 휠수록 조금 더 높은 탄도를 가지고요, 위에가 휘면 휠수록 더 낮은 탄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샤프트 탄성도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킥 포인트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샤프트 뭐 피팅샵이나 이런 데 가서 다 일일이 쳐보시고 나한테 맞는 샤프트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클럽 헤드는 요즘 다 잘 나온다 그래서 잘 나온다고 하지만, 이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따지면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엔진이 여러분들한테 맞지 않으면은 비거리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교를 하자면 티코 외관에다가 모닝 스파크 외관에다가 BMW 엔진 달아놓는다 그래서 차가 뭐 더 빨리 나갈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날리겠죠, 차가. 그죠? 빠르게 나갈 수는 있지만, 그럼 그 반대로 모하비 외관에다가 티코 엔진 달아놨어요. 그러면은 충분히 차가 나갈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그런 샤프트 강도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 하나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볼 스피드랑 헤드 스피드, 이게 사실상 골프 비거리에 있어서 핵심인데요. 헤드 스피드가 아무리 빨라도 볼 스피드가 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정타에 맞추지 못한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스크린을 치면은 헤드 스피드가 나오고 볼 스피드가 나올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스매시 팩터라고 하는 거예요. 스매시 팩터는 이제 헤드 스피드, 볼 스피드 나누기 헤드 스피드를 하는 건데요. 스매시 팩터의 최고값은 1.5예요. 모든 클럽의 반발 개수는 USGA 룰에 따라서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1.5 이상 나오는 거는 고반발 드라이버 혹은 깨지기 직전의 드라이버에서 찾을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을 맞추는 게 평균 스매시 팩터가 얼만큼 되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알고, 그러니까 그쪽 1.5에 가깝게 치면은 그만큼 정타에 맞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크린이나 뭐 이런 데서 연습하실 때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스윙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스윙에 있어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요, 오른팔을 잘 써야 된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레슨을 받을 때 들었던 얘기 중 하나가 이 오른팔을 쓰지 말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왼팔 위주로 스윙을 해라 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왼팔 위주로만 스윙을 하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 왼손잡이들은 오른손잡이들이 치는 스윙처럼 치면은 더 거리가 난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잘못된 정보고,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손의 힘을 충분히 써줘야 되고 왼손잡이들은 왼손의 힘을 충분히 써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왼팔은 그냥 뭐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오른팔이 이제 파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간단한 실험을 가지고도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백스윙 할 때 우리가 왼팔을 쭉 펴고 하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서서 왼팔을 핀 상태 최대의 스피드를 한번 내려고 해보세요. 여기서 펴고 이 정도의 속도밖에 안 나오겠죠. 근데 오른팔은 어떻게 돼 있죠? 오른팔 포지션은 접혀 있습니다. 접혀 있는 상태에서 휘둘러 볼게요. 오른팔의 속도는 이렇게까지 더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팔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 올라갔을 때의 포지션도 중요하고요, 다운스윙 내려올 때도 중요하고요. 백스윙 포지션이 뭐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오른팔이 너무 좁혀져 있어요. 뭐 팔과 팔이랑 팔과 겨드랑이 사이가 좁혀져 있으면은 강하게 스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죠? 떨어뜨려 두면은 훨씬 더 강하게 스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백스윙 탑에서 오른팔의 포지션을 연습을 해볼 건데, 왼손을 아래에 두고 오른손을 위에다 둔 다음에 백스윙을 해보는 건데, 이 상태에서 왼팔을 쭉 펴주시면은 오른팔이랑 몸의 간격이 이렇게 좀 넓어지는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서 다운스윙을 해줘야지 조금 더 강하게 칠 수가 있는 건데, 다운스윙 내려올 때 이 오른팔의 힘도 정확하게 딱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랑 비유를 할 수 있냐면은, 야구에 있어서 여러분들 투수들이 언더스로우 하는 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해서 뭐 저도 잘 안 보지만 이런 느낌이죠. 골프도 마찬가지로 다운스윙 내려서 언더스로우로 공을 던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아니 클럽 헤드죠. 클럽 헤드를 밑으로 이렇게 언더스로우로 내려와서 던져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간격 유지, 언더스로우로 데려와서 던져주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런 느낌을 여러분 좀 가지고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와서 뚝 치는 거죠. 그래서 스윙할 때도 그 느낌을 토대로 언더스로우로 갖고 와서 빵! 그 자세를 연습을 해보시면은 오른팔에 있는 힘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장황했지만 여러분들이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체크해야 되는 것들과 좀 교정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상 정클의 정은재 프로였습니다.